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혁명, 블록체인 원리에 대해서 다음 차시와 함께 2차시에 걸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한다면 은행, 신용카드사, 페이팔을 거치지 않고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무사히 보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교류되던 인터넷 시대에 정보의 인터넷을 넘어 돈과 주식, 지적 재산권, 콘텐츠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이 중간 사람 혹은 중간 기관이 없이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거래 가능한 미래의 인터넷이 블록체인입니다. 이는 미래에 일어난 결과적 모습이거나 현재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동기 및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이라기보다는 가치의 인터넷 또는 금전의 인터넷으로 탈바꿈합니다. 블록체인의 근간은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누구나 공짜로 내려받아 실행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온라인 거래를 관장하는 새로운 툴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는 동시에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강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장부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배우는 블록체인에서는 주식을 하려면 기업에 대해 알아야 하듯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낯선 세계에 처음 들어가면 어색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블록체인 세상이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일반적 개념적 설명은 공적 혹은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나는 거래 정보가 암호화되어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유되는 디지털 원장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죠. 도대체 블록이 뭐야? 블록이라는 것을 뭘 말하는 거야? 그래서 채굴이 정확히 어떻다라는 거야? 채굴을 뭐라는 거야? 광산 채굴이라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거야? 분산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없으십니까? 네, 블록체인 원리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용어 정리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이야기입니다. 은행에는 은행 중앙화, 탈중앙화, 그리고 공개 내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행 중앙화에는 모든 거래 내용은 은행은 알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의 장부에는 나의 거래 내역만 담겨 있는데 은행은 모든 거래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은행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중앙화는 모든 거래 내역이 나의 장부와 은행의 장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이라고 하면 상업은행에서는 우리의 통장에는 우리의 거래 내역만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의 통장이 개설이 된다면 그 우리은행의 상업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노드에 걸려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나의 정보가 동시에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공개 내역, 내가 입금시킨 금액, 그 돈이 흘러가는 모든 흐름을 모든 장부를 가진 사람에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입금시킨 금액을 모든 흐름을 제가 1,000원짜리를 AA 남바라는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AA 남바는 어느 사람에게 걸쳐서 어느 기관에 거쳐서 어느 해외에 송금되는지를 아무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그런 공개 내역이 AA라는 돈이 김이라는 사람이 입금을 해서 또 B라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B라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게 되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고 하는 등의 모든 흐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명성, 공개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겠죠. 거래장부가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쌓여서 한 장을 채웁니다. 이 한 장을 복사해 나누어 갔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잖아.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뿐일 때 한 사람이 거래 내역을 조작하면 누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씨가 빌려간 적이 있네? 세 사람이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조작을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비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너 빌려간 적 없네? 라고 A와 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온장에서는 신뢰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만약 100명이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명이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장부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조작하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신뢰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거래장부에 새로 추가되는 페이지가 이전 페이지와 암호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나 추가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직 이전 페이지와 연결되는 암호를 발견한 사람만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겠죠. 일명 우리는 토큰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됩니다. 발견자에게 보상을 처음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게 되었었죠. 50비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20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12.5개가 주어집니다. 4년마다 5분의 2분의 1, 50%씩 감액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거래원증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및 중간기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원장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는 것은 무척 신선한 발상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공유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이 단순한 차이 하나만으로 보아서는 엄청나게 개선되게 됩니다. 보안성은 너무너무 좋아지게 되겠죠. 전체 네트워크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야만 진짜로 인정되어 원장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전 세계 모든 사용자가 진짜라고 확인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기존의 거래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공채거래소에만 일하는 사람들의 일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거래 기록을 전달받기 때문에 서로의 컴퓨터가 P2P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기록을 비교 대조하면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고 진실되고 통합된 기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거래장부 한 장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부르고 이 블럭들이 체인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라서 블럭과 체인을 연결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백서에서도 블록과 체인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확산되면서 블록체인은 고유명사로 붙어쓰게 되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블록은 블록체인의 원소로서 개념적으로는 다수의 거래 정보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이 블록에는 블록 헤더와 거래 정보 그리고 기타 정보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블록 헤더에는 버전,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 머클 해시, 타임, 비트, 난스 이렇게 6개의 정보로 구성됩니다. 거래 정보는 입출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정보는 블록 내에 있는 정보 중에서 블록 헤더와 거래 정보의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말하며 블록해시 계산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결국 블록과 체인의 결합이고, 이 블록은 거래 기록의 합이고, 거래 기록은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으로 합쳐집니다. 이 개별 블록들이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최초의 블록, 2009년 1월 3일 탄생한 제너시스 블록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의 블록에 대한 링크를 가지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여러 노드에 걸쳐 분산되어 저장 및 관리되며 블록에는 거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블록 집합체인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거대한 분산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들이 시간순으로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어 앞의 블록의 내용이 변경되면 뒤의 것도 모두 변경해야 하므로 조작이 어려운 불가역 데이터로 분산된 공유 원장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를 기록한 원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에 체인이 추가되려면 거래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부당거래 방지와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운영 바탕이 되는 체계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화폐 발행과 운영에 응용한 것입니다. 고로 핵심이 되는 기반 기술 체계는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의 식별자 역할을 하는 블록 해시는 6가지의 블록 헤더 정보를 입력값으로 하고, 여기에 해시 256, SHA256 해시 함수를 2회 적용해서 계산되는 값으로 22바이트의 숫자 값입니다. 이름은 블록 해시이지만 그 값은 블록 전체를 해시한 값이 아니라 블록 헤더를 해시한 값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완료된 거래 정보의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이유를 한번 볼까요? 거래 정보의 해시 값은 해당 거래가 포함된 블록의 머클래시 계산의 입력 값으로 사용됩니다. 블록 해시는 다음 블록에 A라면 다음 블록에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 값으로 저장되며,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의 A 블록의 블록 헤더 정보로서 A 블록의 블록 해시를 계산하는데 입력 값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정보가 변경되면 블록 해시가 변경되고, 머클래시가 변경되고, 머클래시가 변경되면 블록 해시가 변경되어서 블록 해시의 변경은 다음 블록의 블록 해시 변경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 해시는 작업 증명에 해당 넌스 값을 찾아내야 구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정보를 변경한 블록부터 그 이후에 모든 블록을 순서대로 다 채굴해야 합니다. 블록 하나 채굴하는데 평균 10분이 소요됩니다. 비트코인 차트닷컴에서는 2016년 1월 23일 처음 조사했을 때 그때의 기준 총 블록 수가 약 40만 블록이었으므로 최초의 원조 블록인 제너시스 블록에 포함된 거래를 변경하면 약 400만 분, 7.6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이렇다면 2019년도인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그 7.6년의 시간 동안에도 새로운 블록들은 평균 10분마다 계속해서 생성되므로 이를 모두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완료된 거래 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거래 정보가 포함된 블럭부터 그 이후의 모든 블럭을 순서대로 다시 채굴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다른 노드들에 의해 블럭은 계속해서 추가되므로 완료된 거래 정보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용어로서 작업 증명, Proof of Work과 보상이라는 개념을 합친 개념입니다. 채굴자들에게 왜 보상이 주어지는지 이유는 그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돌리고 전기요금까지 내면서 노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장부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블록체인을 유지시켜 주는 데 대한 보상입니다. 채굴자는 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핵심 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작업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작업 증명은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려면 그 새로운 블록에 블록 해시를 계산해내야 하고, 그 블록 해시를 계산해내려면 그 블록의 블록 헤더 정보 중에 하나인 난스 값을 계산을 통해 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난스 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작업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난스 값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적으로 계산한 블록 해시 값이 특정 숫자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그때의 난스 값으로 계산한 블록 해시가 그 블록의 엑스로 확정되고, 블록 해시라는 식별자를 얻은 그 블록은 새로운 블록으로서 블록체인에 추가되며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난스 외에 모든 항목의 값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난스 값이 0일 때 해시를 구해야 하다 보니 000000A84 보다 큰 FA82AEED 나와서 작업 증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난스가 1일 때의 해시를 구해보니 이 또한 932D16222이 나와서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난스가 2일 때의 해시, 3일 때의 해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고 실패하다가 난스가 8200만 76만 4351번째일 때 해수를 구하다 보니 드디어 8008000A84 보다 작은 000000A83 나와서 작업 증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 증명 성공 여부의 기준이 되는 000000A84 이라는 값은 어떻게 진행해질까요? 바로 작업 난이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자, 앞의 그림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업 난이도보다는 더 구체적인 채굴 난이도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앞으로는 이를 우리는 작업 난이도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 블록체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처음은 어색하고 난해하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차수에 다시 작업 난이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